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다. 자,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 지금까지 거론이 됐던, 의혹이 제기됐던 곳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부산시청 건강정책과에도 수사관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그리고 경남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0여 곳이라고 하는데 20군데까지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압수수색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전에 항상 해오던 출근 미뤘습니다. 오후 2시쯤 나왔는데요. 몸살 기운이 있어서 좀 늦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끝까지 청문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택배를 좀 주세요. 몇분 늦으셨는데?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확보한 자료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떤 자료 압수하셨나요? 오늘 관악회는 압수수색할 계획 없으십니까? 압수수색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끝날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그 의미와 파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거죠? 아직 이 조국 후보자를 예. 아직 이 피의자로 예. 입건 공식했는지는 이게 아직 확실치 않게 수사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거는 뭐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착수로 볼 수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문회가 있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사는 게 당연히 계속해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게 형사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그런 게 대통령만 특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임명되더라도 수사는 게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판넬에 적은 것처럼 이번 이제 압수수색은 청와대,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짜고 치는 면죄부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요? 저는 이게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수사는 항상 중요한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러면 이게 검찰이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니까 일단 이게 결과를 기다려보자. 근데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빨라도 이게 3개월은 넘어야 놓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일단은 수사 중이고 유죄는 아니니까 무조건 이게 임명을 강행해도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순수한 이게 정말 순수한 수사라면 후보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면 제가 진정성을 믿지만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이게 면죄부 수사라 보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적은 것처럼 공직자의 임명 기준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게 계속 불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불법만 없으면 장관이 됩니까? 공직의 임명 기준은 상식,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예요. 도덕, 법은 이게 도덕의 최소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게 자꾸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게 자꾸 적격 여부를 따지는 거는 잘못됐고 이미 상식스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조국 후보자는 이게 이미 결격이다. 따라서 이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짜고 치는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까지는 이게 아닐 거예요. 저는 이게 청와대에 분명히 보고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게 진짜 하면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우리 면접 수사 아닌가 이래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요? 현근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면죄부 수사라 주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사퇴하라는 거는 좀 모순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소해라 그러면 당연히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 검찰 수사로 지금 청문회 자체가 오히려 무산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에 대한 관심보다 검찰 수사로 더 관심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통상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절대로 유리할 게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짜고 치는 고소는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수사해라. 예. 한마디로 하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아마 정치적인 것과 고려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보기 때문에 지금 예. 말씀처럼 쇼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오히려 지금 한국 땅에서 이거를 빨리 수사 안 하냐고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수사 시작하니까 쇼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 두 분 변호사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치적인 견해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 네. 그동안 지금 고소고발건이 계속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배당을 받아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하면서 배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했습니다. 특수 2부로 했죠. 특수 2부로. 네. 특수부라고 하면은 좀 특별한 곳 아니겠습니까? 뭔가 칼을 뽑으면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이제 칼을 빼든 건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봐주길까 짜고 치는 것일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도 그렇고 세간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 진짜 윤석열답다라는 소리를 들을 건지. 예. 저희가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면 정윤회하고 소위 3인방하고 십상시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로 보도됐는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문건의 진위에 대한 논란보다도 그것을 유출시킨 조웅천, 박관천을 기소하는 예. 이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사도 그러면 제2의 정윤회 문건처럼 될 거냐, 아니면 윤석열답게 엄정하게 수사의 칼날을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댈 거냐, 이것의 문제인데, 저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예. 소위 정책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은 상당수의 검찰들은 지금 개혁 대상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냐, 검찰 개혁은 검찰한테 맡기면 되는 문제 아니냐. 오늘 어떤 사설을 보니까 우리 검사들이 조국 후보자보다 더 반듯하게 살아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악수가 되면서, 아,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 문제를 받아서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를 들면 20곳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사실은 이미 특수부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상당히 피의적 사실에 대한 자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원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아,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청와대에는 사전에 보고했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그리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추정을 해요. 근데 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민심입니다. 결국은 수사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민심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청와대 보고 또 그 부분은 팩트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검찰과 여러- 소통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밝혔으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예. 보도를 했는데, 뭐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정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보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수수색이 봐주기 쪽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말 한번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 방향을 민심이 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얘기하면서 후안무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받아서 사퇴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지난주 말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서 쭉 나오는 보면 부적격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해 있습니다. 상승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것은 민심이구나.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특히 그래서 제가 이 사모펀드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사모펀드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의지로 압수수색을 했든 그 결과는 민심이 그렇죠. 가를 것이다. 자, 박원석 의원은 네. 압수수색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전에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이게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기 전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전례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겠죠. 네, 때문에 이 검찰의 의도가 뭐냐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상반된 의견이 예. 있어요. 아까 우리 서 변호사는 뭐 짜고 치는 봐주기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민주당에 나온 논평은 이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그런 정치적 의도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검찰로서는 빠른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뭐 그 검찰의 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있고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일종의 참전을 한 겁니다. 여기 개입을 한 거예요. 조국 후보자 인사 과정에. 예. 근데 이럼으로써 검찰도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봐주기 수사로 끝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에게 걸었던 뭐 이 검찰에 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검찰과 다를 바가 뭐냐.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의 약점을 하나 검찰이 틀어지고서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할 시에 그것과 뭐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 역시 비판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더군다나 그냥 일반 형사부도 아니고 권력형 부정부패나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과거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그런 지금 특수 2부에서 이 수사를 착수한 이상 어떤 결론이든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예. 없고 그 결론을 뭐 검찰이 섣불리 봐주기나 뭐 이런 걸로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 정도 검찰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검찰의 그런 강제 수사의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상당한 그 어려움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그렇습니다. 말 공감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문 대통령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셨겠죠. 근데 예상보다 그 상황이 빨리 와서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조금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은 편이니까 봐주고 싶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조사를 하다 보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장을 이 청구한 검찰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또 발부한 판사도 상당히 좀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받는 마당에 이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지키고 싶으면 일단 지명 처리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가 되면 그때 가서 재지명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청문회에서 잘 뭐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지명 처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조국 수석이 청문회까지 가지 못하고 주말 전이나 아니면 빠르면 내일 저는 조국 수석이 전격적으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예. 하나는 한번 화면을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텀블러 들고 자신 있게 나왔던 그때의 눈빛과 예. 오늘 이제 어제부터 사과하고 오늘 다시 또 사과하는 저 눈빛과 말투의 억양이 상당히 체념하고 뭔가를 포기한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 정권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격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전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서재현 상근 부대변인 패널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당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앞서 그 패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예상치 못했었고 그 보수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해서 단지 이것이 저희는 이제 기정사실이 아니고 그냥 우려한다는 정도로 예. 이제 논평을 냈었고요. 저는 이제 이 검찰은 이제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사실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업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사모펀드 뭐 우회 상장 수백억 차익 이런 식으로 예. 전 국회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액면가 이제 500원인데 40배인 2만 원의 전환사채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액면가가 지금 100원입니다. 100원. 근데 주가가 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전환사채라는 것은 기존의 이자를 조금 줄여서 5만 원에 지금 이제 1년 뒤에 5만 원이 되면 이 전환 사채권이 주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5만 원 밑으로 가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이니까 그러면 3%라든지 5%의 그 약속된 금리만 받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논리를 펴면 액면가 100원짜리를 500배에 산다라고 하고 그걸 언론이 받아 쓴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전환사채가 뭔지 모르면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면 막 수백 배, 막 작전 세력 이렇게 막 의혹 제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저는 검찰이 사모펀드만은 진짜 좀 제대로 좀 빨리빨리 해명해서 국민들한테 좀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이제 바람입니다. 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소위 이제 백도와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가지려고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모펀드 공직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인과 아들이 해서 10억 5천만 원을 넣고 부인이 또 처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처남의 두 아들로 해서 한 펀드가 모두 다 가족 펀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피해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검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모펀드의 구성과 실질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투자한 업체가 그렇게 광고검사를 계속 딸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이 문제를 빨리 밝히면 저는 아주 명료해질 거라고 봐요. 예. 예, 저도 한마디.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이제 한번 그 백도어 우회 상장이 불법은 아니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법의 말씀드린 문제는. 이것은 의혹을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 확인을 하면 돼요. 백도어하는 회사의 주가가 그 당시 2017년 8월 달에 주가가 4,500원이었고요. 지금 3,3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작전 세력이나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영자를 바꿔서 그것을 이제 그 경영자를 바꾼 후에 이제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 잠깐만요. 것은 거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예, 사모펀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압수수색에서 또 사모펀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관한 논란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후 늦게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따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청문회에서 특별히 말할 예, 매일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 만나서 해명도 하고 소감도 밝히고 정책도 밝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표정도 달라 보입니다. 장성철 소장, 아까 네. 물러날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오늘 얘기한 것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태양이 질 때 그때 좀 화나지 않습니까? 거의 마지막, 거의 막판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이거는 사퇴를 해라. 사퇴를 해도 괜찮다. 그런 메시지로 더 이상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런 메시지로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겠느냐.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았다. 당신 밑에서 나는 그런 검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분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이죠. 저거는 위선자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 그럴 만한데 내가 내 일을 하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일단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와대나 여당과 조국 후보자가 다른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 몸도 안 좋았겠지만 어쨌든 갑작스러운 이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어떻게 판단할 건지 조율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그 태도나 혹은 이 사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또 상당히 결집하고 있어요. 때문에 거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청문회에 나가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본인이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여론이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겠다. 사실은 지금 그만두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에게 너무 큰 이 정치적 상징이 부여돼 있고 또 뭐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 청와대의 뜻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만둔다면 사실은 인사 실패를 모두 다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청와대나 여당이 자칫하면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주도성도 놓치고 주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쉽게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 청문회에서 내 입장을 말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어제 뉴스와이드에서도 박원석 의원 인터뷰가 계속 나가서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제 그 소명 받지 않았습니까? 김후곤 단장인가요? 네. 검찰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는 두 분이 오셨고요.
또 비공개로 두 분이 더 오셨습니다. 뭐 예. 비공개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는 아니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고 두 분이 이제 실무선에 있는 분이어서 오셨고 다 이제 뭐 인사청문 준비단에 계신 분들이고 예. 또 검찰에 계신 분들인데 근데 어제 자리에 이제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후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문 준비단이 나와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주로 문서상으로 구두상으로 해명하는 예.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그쳤고 때문에 어제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혹이 다 소명되지도 않았고 예.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제 그 자리를 겪고 났더니 더더욱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혹시 정의당에서 요청한 소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거 성실하게 소명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뭐 좀 성의 없이 대충 넘어가기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 느낌을 좀 알고 싶은데. 뭐 성의 없이 대충 때우려는 기색을 보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고 다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소명한 사안도 있고 예. 앞서 이제 펀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없었고 단지 그 펀드를 가입하게 된 것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물어봤을 때 주식은 안 되지만 펀드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본 건 없다. 두 가지 해명 이외에 그 펀드 조성 목적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명을 사실은 어제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단 정의당은 어제 소명 들었고 이제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결정한다 이런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예,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게 앞뒤 다 말하면 첫째는 이게 수사통의 해명되길 이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두 가지 이유인 게 옛날에 그 김태우 수사관 기억나죠? 네. 이분이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해 난 게 시간이 이게 몇 달 지났습니까? 거의 이게 반년 이상 지났죠. 근데 수사를 통해서 이게 결과가 해명됩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3개월은 최소한이고 보통 이 고소하면 1년 가는 것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임기 다 끝나고 해명할 겁니까? 기간이 문제고 수사.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에서 그러면 이게 무죄가 나왔다. 예를 들어 이게 당국된 논문이 무죄다. 고려대 입학이 무죄다. 그러면 이게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법으로 이게 무죄면 도덕으로 이게 논문이나 입학이 이게 정당합니까? 자꾸 이게 본질이라는 걸 조국 후보자는 이게 법에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법에 뒤에. 자꾸 이게 수사 이렇게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면 진짜 이 검찰 개혁은 뭐냐? 조국 후보자 같은 살아있는 이 권력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거. 이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이게 법불악이 한비자가 말한 이게 개혁이에요. 본인이 이게 무슨 개혁을 합니까? 조국 후보자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 객체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게 다른 검사보다 깨끗하게 개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게 11개 고발당해서 수사송하면서 이게 무슨 개혁합니까? 또 이게 공수처는 야당이 결사 반대하는데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민평당도 이게 반대하는데 누가 하고 해서 이 법을 통과해서 이게 공수처 만듭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수사 착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지금 압수수색이 어떻습니까? 그 고소 고발에 따른 것만은 아니고 특수부로 넘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또 인지에 따른 그런 부분도 좀 섞여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손혜원 의원도 보세요. 압수수색은 이게 전광석화처럼 빨리 했죠. 근데 한 4, 5개월 한참 뒤에 소환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압수수색을 빨리 안 돼서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임명은 며칠 뒤에 9월 2, 3일이에요. 언제 수사 결과 기다립니까?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일단은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공수처 검경 수사권 반대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아니, 조국 후보자를 반대. 아니, 그 조국 임명이 아니라 지금 검경 수사권 개혁을 누가 할 거냐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온 이제 검사들이 본인이 더 깨끗하다.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는요 본인이 얼마나 뭐 깨끗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원칙대로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청와대 보고했으니까 청와대에서 보고했으니까 청와대 승인하에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과거의 시각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감사원 출신이에요. 감사원 출신이고 그동안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항상 강조했던 얘기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고요. 저도 아마 이번 사건에도 그런 패턴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 뭐 보고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언론의 보도도 의하면 양쪽의 얘기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임명을 철회하는 거냐 아니면 임명에 대해서 약간 뭐 반대 기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다. 검찰은 검찰의 어떤 판단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좀 다양합니다. 일단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에 불과한데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비방과 정치 공세보다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후보자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핵심이 빠진 거 아닌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제일 중요할 텐데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 청문회를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여야 반응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묘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갈지를 귀추를 주목해야 될 사건입니다만 그것을 다 쳐다보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위선적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민심의 소재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든 청문회를 통해서든 계속 밝혀가는 과정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그 딸의 소위 단국대 SCI 2급의 논문에 관여했다라는 것인데 그 문제는 이미 병리학회 회장이 윤리심의를 받지 않고도 윤리심의를 받고 논문을 기재했다. 그래서 그 장 교수가 자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회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무슨 뭐 공주대 논문 뭐 등등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검찰은 검찰 수사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야당이 해야 될 일도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지금 여당이 좀 당혹해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을 기계적 균형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그래서 마치 다 처리를 해서 이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식의 수사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강제 수사로 전환을 했어요.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사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후보자 본인이 피의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모펀드도 있고 뭐 이런데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형사 1부에서 특수부 2부로 옮겨졌거든요. 예. 지금 아무리 그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부에서 혐의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걸 덮고 간다?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검찰 내부에서도 암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발동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 있어서 내심 그 여당에서 당혹해 하는데 예. 정말 제가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은요. 검찰 개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까 대변인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조국 후보자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식의 집권당의 생각이라는 거는 저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예. 지금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은 전 국민적 요구예요. 야당의 요구도 아니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왜 조국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보다 의혹 사실을 많이 제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의혹 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민심이 제기하고 민심이 아 정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청문회와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방식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서지현 부대변인, 하려면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의혹을 벗겨달라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논평에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방해가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한 건데 의도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걸 전달했었던 거고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냥 단정 짓진 않았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했다. 아까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사의 핵심이 빠졌다. 조국 본인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뺐냐? 자유한국당이 뺐거든요.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조국 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조국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조국 가족 청문회를 만든 게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가족에 대한 그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 후보 본인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게 빠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매우 당황했다.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장성철 소장 웬만하면 한마디 잘 안 드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려고 들었습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상당히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옹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의 데자뷰예요. 민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대학생들이 지금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국 수석은 당신은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60% 이상이 조국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 민심을 여당에서 받아들여야지 아니 저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옹호하려고 하시면 점점 민심에서 멀어지는 거다. 그렇다면 분명히 국민이 분노하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혼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택 부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모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침 검찰 개혁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아마 언론이 좀 주목하는 것 같고요. 물론 말씀처럼 이제 압수수색할 때는 며칠 전에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한 90% 이상 발부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99%까지 발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혐의에 대한 게 일반 뭐 구속영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후보자 개인의 지분 왜 안 했냐 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서재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할 때는 어느 정도 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 증거를 감춰놨다든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됐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대부분이 관련된 게 학원,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뭐 입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온 내용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 개인이 직접 관련했을 것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언론에 의혹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왜 개인 집을 안 했냐 하는데 제가 보기 오늘 20군데 정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다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조국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혐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을 안 들어간 거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그 의미와 파장 짚어봤고요. 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